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정귀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집과 집주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흥미가 가시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주제는요.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1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새 1인 가구 이러면 가구 수 중에 1등이잖아요. 30%가 넘는 가구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제일 1번이에요. 자, 이제 곧 40%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물론 1인 가구는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뭐 한 20, 30대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을수록 더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여기를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오면서 뭐 정리하고 뭐 하고 막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났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듯한데 유튜브 채널 중에 자취남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제 1인 가구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집 내부 구조도 보여주고 집주인 인터뷰도 하면서 그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제공하는 채널인데요. 그거를 저는 사실 구독을 해놓고 가끔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저도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여기다가 나도 한번 출연 신청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든 거예요. 그래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조금의 기간을 걸쳐서, 바로 지난달에 사실 저희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가셨어요. 자, 영상은 다음 달쯤에 나온다. 이게 많이 밀려 있으시대요. 얘들은 다음 달쯤에 나올 겁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나오면 또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촬영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그냥 편하게 봤던 그 프로가 잠깐만, 뭐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 거지? 어디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영상을 더 아주 심도 있게 계속해서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 찍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관찰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게 제 눈에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던 것들이 집의 구조와 집안의 분위기와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집주인과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저한테는 조금 보이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직업병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집에 관해서만 영상을 찍겠다라고 하고 보니까 사실은요, 이게 한 30분짜리 영상을 한 10개를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너무 많은 소스가 딱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무슨 집만 파고드는 거라, 그렇다고 또 한 번은 너무 짧고,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번에 영상을 2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그냥 편안하게, 특히나 1인 가구시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먼저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영부영 1인 가구의 삶을 산 지가 거의 한 20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오래됐죠? 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조금 되짚어서 뭐 사진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삶의 구조, 집안의 이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예전에는 물론 저도 뭐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못 해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사 오기 전에 한 5, 6년 전에 보면은
그때는 좀 의도적으로 저는 집을요, 사무실처럼 꾸몄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 소파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1인용 체어. 예, 그러니까 뭐 옆에 이렇게 눕거나 이럴 수 없는 딱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아주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쓰던 파티션을 가져다가 거실에다가 파티션을 치기도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정수기 필터 이제 교체해주러 오시는 분들, 마스터 분들 있잖아요. 플래너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오실 때마다, 여기는 사무실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좀 약간 집을 편안하게, 저는 편안하게 느꼈지만, 뭐 남들이 오거나 외부인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절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집에 이사 와서 어떻게 됐냐? 제가 뭐 블로그에는 사진도 조금 올려놓고 나중에 영상 그 자취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뭐 조금 편해지긴 했죠.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그래도 별 차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즉, 사람이 변하지를 않더라. 이제 이렇게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한테 뭐 초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신 경험도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의 집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방문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딱 방문하면 많은 느낌을 갖죠. 뭐,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집에 들어서자마자, 액자를 여기다 걸었어. 아니, 뭐, 책상을 이쪽 방향에, 뭐,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란 게 있죠. 예쁘다. 좋다. 뭐, 내지는 뭐, 야, 왜 이렇게 썰렁해? 뭐, 내지는 뭐, 야, 정리 좀 하고 살아. 막, 이런 식의, 좀 뭔가 모르게 그 느낌이란 걸 딱 받는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우리가 각자 생활 공간을 꾸밀 때, 예, 이 생활 공간을 꾸밀 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방문을 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그 집주인의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이 오죠? 예. 즉, 무슨 말이냐?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집주인의 내면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 어떤 거냐? 결국은 이 집이라는 거는 특히 1인 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방 하나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집은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잖아요. 뭐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아도 다 각자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집주인만의 내면 세계라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 세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범죄 현장, 좀 그런가요? 네, 범죄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범인을 잡았어! 뭐 내지는 무슨 사건이 났다 이러면은 그 집을 가서 경찰들이 다 탐문을 하죠. 다 뭐 이렇게 뭐 증거품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구조 배치, 뭐를 걸어놨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형이네, 이런 타입이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집이란 건요, 정말 완벽하게 그 집주인의 내면 세계를 다 보여준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제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게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오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에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다 좋다, 예쁘다, 뭐, 어지럽다, 뭐, 정리 좀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냥 단순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어떤 구조, 집의 구조 아니면 나의 집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집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를 딱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상을 잠깐 스톱해 놓고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요, 집이라는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게 뭐 원룸이든 아니면 뭐 방이 여러 개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현관, 주방, 욕실, 그리고 또 거실 같은 분위기, 또 잠자는 곳, 이렇게 정도 나눠져 있죠. 자, 근데 어느 집이든 집을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집에서 가장 메인 공간이 어디냐, 이게 눈에 탁 띄어요. 착, 예. 이 집은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집은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를 잘 꾸며놨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아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로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침대가 있는 잠자는 공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침실에다가 아주 많은 그 사람의 모든 열정이 녹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 침대인 경우가 좀 있죠. 이제 이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뭐 피로, 수면, 뭐 피로회복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침실을 잘 꾸며놨다. 이런 분들 보면은 아주 이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침대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사서 좀 배치를 하거나, 특히 뭐 기능성 베개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침대 주변에 보면 무슨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뭔가 모르겠지만 잠을 통해서 내가 피로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뭔가 좀 피로감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어쨌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야 돼. 그래서 모든 피로를 잠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성실하게 집 이런 타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침대는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성 친구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좀 많겠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또 더 많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왜냐면 이분한테 침대는 에로틱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침대를 또 딱 보면 주변에 침대에 뭐 이렇게 비싼 걸 사거나 뭐 아니면 기능성 베개 이런 건 아예 없고, 기능성 베개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뭔가 구름 같은 솜 막 이렇게 약간 침대 구도, 침대 커버나 이런 것들도 뭔가 알록달록 예쁘고 뭔가 이렇게 좀 러블리하고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제 좀 배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또 특히나 예쁜 조명들, 조명들 같은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거나, 침대 주변에 뭔가 이렇게 예쁜 소품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로맨틱하게 걸려있다. 자, 이런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침실에 유독히 좀 신경을 썼다. 이 공간이 바로 집주인에겐 너무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여러분의 침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해당이 되시나요? 나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딱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침대에 크게, 잠에 많은 의미를 두시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확률이 크죠? 자, 그 다음엔 또 어디냐? 거실이 있겠죠. 거실, 그러면 뭐 거실이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거실 공간처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서 소파를 놨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파를 놓은 공간, 이제 딱 봐도 거실에, 이 사람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실을 탁 보면 아주 편한, 막 누워있고 싶은, 앉아있으면 뭔가 더 이상해. 누워야 돼, 여기는. 누워있는 침대 같은 소파를 두고, 또 벽에는 엄청 큰 TV 같은 걸 탁 두고 있죠. 이분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주로 침대가 아니라 거실에 소파에 거의 앉아있질 않죠. 누워있죠. 이렇게 막 계속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내 손이 닿는 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도 이렇게만 하면 가질 수 있고, 뭐 전화기도 이렇게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과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잡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 앞에 있는 그 테이블에 점점 뭐가 물건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게으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계속 리모컨으로 돌리면서 보다가 밥도 갖고 와서 여기서 먹으면서 또 TV를 계속 보면서 먹고, 치우는 건 좀 밀어놓고 나중에 치우고, 결국은 저녁 때도 누워서 TV를 막 보고 리모컨 돌리다가 거기서 잠드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은 TV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 나는 소파에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뭐가 뿌듯하네, 내일은 꼭 침대에서 자야지 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요런 타입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성향이냐,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게으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좀 성향이 막 너무 조급하거나 막 강박증을 좀 갖고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좀 많이 여유롭다, 느긋하다. 무슨 일이 닥쳐도 뭐 지나면 되겠지. 뭐 좀 약간 이런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좋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죠. 어디죠? 뭐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다들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책상이라는 공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공간에 머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좀 일 중독자,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배치해 놓고 게임을 전하는데요, 역시 게임 중독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상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거의 의미는, 이 의자가 아무리 좋은 의자를 써도 침대나 소파만큼 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박증적이죠. 강박증적이고, 이렇게 뭔가를 자신을 막 쪼이고 다그치고 뭔가를 막 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하게 쉬는 거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책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머무는 시간을 머물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어떤 일, 어떤 뭐 게임이든 뭐든 좀 매몰돼 있다. 중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뭐 욕실, 주방,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뭐 주방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이거저거 꾸며놨다 이제 이러면은 건강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 건강이라고 하면 나를 위한 밥을 해 먹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집에 누가 많이 와서 누군가에게 뭐를 해 먹이기 위해서 뭘 꾸며놨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과 좀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화장실 같은 욕실에 또 엄청 많은 뭔가를 뭐 배치해놓고 뭐 씻고 닦고 쓸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관리를 엄청 하시는 분들은 청결하고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약간 청결해서 강박증적으로, 만약에 욕실을 너무 막 깨끗하게 물기 하나 없이 막 너무 막 닦고 쓸고 막 이걸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강박증적인 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집은 어디가 여러분의 주 메인 공간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 거실, 책상, 화장실, 욕실, 뭐 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공간 머문다 그러면 3개 정도죠. 침실, 거실, 책상 앞 이렇게. 여러분이 주로 있는 곳은 어딘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 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통 집에 가보면 벽에 사진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그림이나 추상화 뭐 이런 것들이 액자로 해서 걸려 있거나 아니면 또 좀 독특하게 천은 사실 벽에 거는 게 아닌데 예쁜 천을 벽에다 걸어 놓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를 벽에 걸어 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진을 거는 경우에는 이런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다 과거고, 예, 뭐 어제라고 해도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사진 이렇게 하면 가족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을 확률이 높죠. 예, 물론 10대 때는 연예인 사진을 많이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다는 거의 의미는 그거를 오며 가며 보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그래, 내 가족이 보고 있다. 그래, 내 친구가 뭐 이렇게 말해줬어. 뭐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게 현실에 있는 사람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반드시 벽에 걸게 돼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사진 걸어놓고 다트를 던질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영화에나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뭐든 걸어가지고 중요하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무슨 그림이라든가 추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추상적인 동기부여죠.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떤 뭔가 이렇게 저걸 보면 뭐가 떠올라. 저걸 보면 뭐가 내 안에 영감이 생겨. 뭐 이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은 어떤 추상적인 나만의 느낌, 내가 그 뭔가를 바라볼 때 갖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사진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분들은 조금 그냥 독특하신 겁니다. 뭐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걸 벽에다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좀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아서 어떻게 설명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조금 독특한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맞는 거죠. 뭔가 벽에 딱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외로움에, 집을 보면 집주인의 외로움의 정도가 보인다라는 이제 영상이 나올 건데요. 거기에서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또 찍으면서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자 수 확 하고 늘릴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